네, 이 자리에 윤문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지난 7월 12일이었던가요?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를 좀 낮췄습니다. 예. 뭐,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특별한 배경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금리를 결정하는 데가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인데,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내외 경제, 물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했던 거겠죠.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유로 지역 재정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또 주요국 경제 부진 등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더욱 중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경기도 영향을 받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이제 둔화되어서 수출과 내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이제 GDP 갭이 상당 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물가 여건을 보면은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 또 수요 압력 완화, 정부의 복지 정책 효과 등으로 당분간 우리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선인 3%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가 장기 추세 수준의 성장 경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를 좀 부양해보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금리를 좀 내렸다.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기 상황은 그리 호전되지 못하고 걱정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금년도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 전기 대비로 0.4%,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에 그쳤다. 이제 이런 경기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저희 국내 경기가 금년 1, 4분기에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 4분기 이후에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대외 여건 악화로 먼저 유럽,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둔화됐고 또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월 GDP 순환 변동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그리고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금년 3월 이후 계속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이후에도 유로 지역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워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도 아주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 유로 지역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중국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경제가 좀 연착륙으로 해야 되는데 경착륙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우리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금년 2,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었던 2009년 1, 4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 7.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 지역 채무 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또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투자 둔화 등에 이제 기운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대응이 강화되면서 하반기에는 8%대 초반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중국은 철도나 공항 등 이런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이 상반기 중에 전년 동기 대비 약 24%가 늘어나는 등 이런 충분한 재정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는 지난 6월과 7월에 예금 대출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물가와 주택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 완화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이후를 보면은 이 내수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또 신정부 출범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실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은 이제 8%대 초중반의 성장세를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그래도 좀 버팀목이 돼줬으면 하는 게 저희 경제의 바람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상황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고 그 금리 인하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물가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작년에 저희 그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게 2.7% 상승에 그쳐가지고 그 오름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이러한 거는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무상 교육 등과 같은 그런 제도적 요인이 있었고 또 지난해 아까 제가 4%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예. 워낙 물가 수준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 효과, 즉 반사 효과 이런 것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소비자 물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세계 경기가 좀 나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원자재 가격도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또 2, 4분기 이후에 GDP 갭률이 마이너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수요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얘기죠.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 그 물가 목표 아까 제가 3%가 이제 중심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경기는 좀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고 물가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된 거고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인식이 이제 같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내수시장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저희가 이제 희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걱정거리가 바로 이제 이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그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차입 수요가 늘어나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날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 가계부채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 많이 늘어나는 경향. 요거를 뭐 경기 순응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그런 경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금리가 낮다고 이것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던 주 요인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부동산, 뭐 주택, 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그 좀 수도권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주택과 연계된 뭐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또 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유형이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은 다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그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서 가계의 그 채무 상환 능력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 그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시선해 보면은 기준금리가 0.25% 내려갈 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률, 이거 뭐 DSR이라고 보통 용어로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한 0.4%포인트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 내려가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려가면 더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같이 비례해서 다니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잠시 전에 그 은행에 잠깐 다녀왔는데, 창구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한참 환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위조 지폐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자주 좀 접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위조 지폐 얘기 나오는데 걱정도 되시고 시민들도 많이 동요를 할 텐데. 예. 예. 저희 그 얼마 전에 저희 한국은행에서 예. 그 화폐 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큰 경찰관서와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도 했고 예. 또 위조화폐 인식을 위한 그 캠페인도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 사실 이 위조화폐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은행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일반 국민이 그 발견해서 신고한 위조지폐를 전체 장수 기준으로 보면은 예. 사실 이거는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예, 통계적으로 보면은 금년 상반기 중에 발견된 위조지폐가 4,534장인데 이거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12% 정도 감소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5만 원권 고액권입니다. 예, 액수가 늘어났게 되네요. 예. 이 고액권은 그 금년 상반기 중에 222장이 5만 원권이 위조지폐가 발견돼가지고 그게 이 5만 원권이 2009년 6월 달에 처음 이제 그 손을 보였는데 그 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처해서 저희 한국은행은 그 위조지폐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위조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또 다각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또 이제 ATM 등 그 현금 취급 기기에 대한 그 정례적인 위폐 감병 능력을 또 테스트하고 또 위조화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좀 실효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 돈 받기가 걱정된다고 그럴 정도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편안하게 좀 빨리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내의 경기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경기도 참 좋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 큰 어려움 겪고 계신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지원을 정부나 중앙은행 이런 데 많이 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지원 자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 그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부분으로 그 중점적으로 자금 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 은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 확대 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제도를 좀 개편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자금을 이제 전략 지원 한도 그리고 일반 지원 한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전략 지원 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계획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전에 은행별로 지원 한도를 부여한 후에 은행이 실제로 대출 취급한 금액의 50%를 한국은행이 그 은행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대상은 이제 창업기업, 녹색기업, 또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과 G마크 인증기업,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농수산업 관련 기업 이런 기업으로 지금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 그 은행의 대출금리 감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취급은행에 그 연 1.5%의 저리자금으로 빌려주는 그 비율을 50%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략 지원 한도 말고 일반 지원 한도에 있어서는 그 지원 대상에서 신용 등급이 아주 높은 기업은 오히려 뺐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소기업과 같이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은행의 대출 자금이 좀 가급적 많이 그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이제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그 저리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또 이들 기업의 뭐 차입 비용이 저리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경감이 되고
또 은행들이 그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해서 대출을 좀 많이 늘리려는 그런 노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맞춤형 지원 제도로 좀 변형을 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했고요. 그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경기 북부총회에서 그 FTA가 경기 북부 섬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이런 주제로다가 해서 그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 7월에 한EU FTA 그리고 금년 3월에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찬반 논쟁도 있었고 또 산업별로 득실을 따지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양대 선진 경제권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뭐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제 그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그 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산업이 그 섬유업종도 그 하나입니다. 이 섬유업종이 그 한때는 뭐 사양 산업으로까지 치부되기도 하는 그런 산업인데 이 FTA를 계기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그 FTA 체결이 이제 섬유산업이 경기 북부 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또 그 경기 북부 섬유업체들이 FTA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그 정책 과제를 좀 제시해 보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를 개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뭐 경기도 북부청 또 거기 이제 산하의 시군 공무원들 또 관련 업체 대표들 한 70여 명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고 지역사회 반응도 뭐 대체로 괜찮았던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세미나에 이어서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그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조사 연구에 관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경기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연구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이 조사 연구라는 게 통계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책, 금융제도가 형성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는데, 어떤 조사 연구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어떤 게? 예, 저희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이제 그 지역경제 현안사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한국은행 경기본부 인력 외에 지역계 그 경제 전문가 또 저희 한국은행 본점에 이제 그 조사 연구 전문가들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지역 경제 세미나의 주제였던 그 FTA가 경기 북부 섬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도 저희가 처음에 경기개발연구원과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도 그거 말고도 이제 그 경기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의 산업화 방안, 경기도와 인접 지역의 경제권역 구분에 관한 연구, 또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경기 북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 이 세 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경기 지역의 대학교, 뭐 아주대학하고 이제 경기대학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저희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산업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타시도와의 연계를 통해서 또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그 시도하에서 저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여타 지역에 있는 저희 한국은행 지역본부와 그런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그 FTA가 경기 북부 소미산업에 미치는 영향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세미나에서 그 정책과제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뭐 대구 경북 지역도 소미산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과 이제 수직 계열화 방안을 좀 모색하려는 그런 정책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대구 경북본부가 공동으로 이런 그 수직 계열화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 한국은행이라고 해서 금융
전문가들과 이런 어떤 금융에 관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어떤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주어지는 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본점 차원에서는 먼저 저희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사가 예. 금융, 또 예. 거시경제, 예. 뭐 통화정책 이런 부분에 있고요. 저희 이제 한국은행 지역본부라는 그 산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지역이 각각 산재에 있는 조직에서는 뭐 그런 특히 금융, 통화정책과 관련된 거는 본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지역 경제에 를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지역의 실물 경제 부문에 대한 조사 연구를 더 집중적으로 강화되겠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역의 정책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야 또 정책이 위반되는 거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근데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또 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뭐 통화정책 경시대회도 열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어떤 대회입니까? 예, 저희 그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라고 이제 매년 개최를 하는데요. 예, 예. 이게 그 지역 내 대학생들한테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줘서 예. 이 통화정책과 한국은행의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종의 경연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매년 7월, 8월에 개최하고 있어요. 참고로 올해는 이 저희가 개최된 지 10년째 되는 좀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보통 7월 하순경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6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그 대학을 대상으로 예선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입상한 팀들이 보통 8월에 있는 그 본선 대회를 이제 서울 본점에서 개최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에 일단 참여하려면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된 예. 팀으로서 그렇죠. 참가가 가능하고 보통 이제 그 지도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게 되죠.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저희 그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대회는 지난 7월 24, 25일 예. 이틀간 저희 수원에 있는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개최됐습니다. 모두 11개 대학에서 14개 팀이 참가해서 이제 열띤 경연을 벌였는데 이 중에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이 이제 인천대 팀인데 이 팀은 8월 21일에 그 서울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 본선 대회에 그 진출하게 되는 팀에게는 그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행원 채용 시에 서류 전형에 우대하는 그런 특전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 또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요즘 그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네. 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그렇죠. 기술도 상당히 좋았고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매년 그 대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저희 같은 기성세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극을 얻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뭐 저희 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요즘 뭐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좋은 일 별로 안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뭐 뉴스를 보면은 뭐 경제가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뭐 이 또 무더위가 지나가면은 또 가을이 오듯이 우리 저 글로벌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잘 해결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 후년 갈수록 우리 경제가 회복세가 좀 빨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윤면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윤면식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